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시장의 기능과 결부시켜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상업자본주의는 절대왕정 시대에 중상주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즉 보호무역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의 기능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서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장 기능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 독점 자본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국주의 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시장의 확보를 위한 원료시장 확보, 상품시장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가 등장했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다음 이제 수정자본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시장 실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그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즉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하는, 그렇지만 상업자본주의 시에 보호무역을 전개하던 그 시기보다는 좀 덜한 시기, 덜한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케인즈와 같은 학자들이 등장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자 뉴딜 정책 같은 것을 추진하게 되죠. 신자유 시대는 이제 뭐냐면 시장이 실패되고 나서 이제 수중 자본주의 들어왔는데, 이때는 이제 또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확대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즉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면서 민간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전개되었다는 것.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다소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으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